네, 시대에 따라 세상에는 다양한 선이 존재합니다. 사상과 이념, 철학과 종교, 상식과 개성, 성별과 인종이 보이지 않는 선을 만들곤 하는데요. 이 시간은 그런 모든 선을 넘어보려고 합니다. 때론 가볍게 또 깊이 생각해볼 문제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길을 안내해줄 조홍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선을 넘는 기자 선 넘기. 첫 시간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하셨나요? 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생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생긴 흥미로운 현상들이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가 실행에 옮겨지기도 했던 일들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예.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이 일어난 상황을 개인적으로나 기업 브랜드 면으로나 이것을 어느 정도 좀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려고 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밖으로 잘 나오지 않고 지난 두세 달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만들어진 그런 새로운 문화가 네. 세계인들에게도 신선한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예,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나 그 유명 아티스트들이 각자의 브랜드나 잘 알려진 영화 포스터를 재미있게 변형을 해서 네.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를 알리는 데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진을 이렇게 같이 좀 보시면요. 예. 이렇게 독일 유명 자동차 업체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 한 줄로 엮여 있던 원을 따로 빼냈다든가. 왼쪽 위에 그림이죠. 네. 네.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에서도 이어져 있는 M자를 반으로 갈라놨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한 사례들도 있고요. 예, 또 보시듯이 영화 기생충이나 조커, 그 어벤져스 포스터 안에 있어야 될 그 인물들이 다 어디 갔는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 호주의 디지털 아티스트 보스로직이 영화 포스터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메시지를 나타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집에 콕 들어박혀 있다는 의미의 집콕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유행을 예.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집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이슈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혹시라도 같이 보시면은 달고나 커피 만들기가 좀 요즘 참 인기인데요. 그러니까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고 예. 네, 만드는 만들더라고요. 방법이 수저로 몇백 번이고 이렇게 저어서 이제 걸쭉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별로 어렵진 않지만 계속 단순 노동만을 반복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또 길어지고 여유가 있으니까 또 네. 시간이 또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그런 음식들이나 마실 것들을 만드는 걸 따라해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네, 직접 해보신 건가 봐요. 아까 네, 조금 전에 그 나왔던 영상에 영상이. 나왔던 게 제가 직접 만들어본 영상도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또 헬스장 운영이 또 여러 가지로 중단이 되면서 집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좀 헬스 트레이닝, 운동을 활발하게 좀 해본다든가 유튜브 영상을 같이 틀으면서 그 운동을 같이 하는 홈 트레이닝이 좀 현재 열풍이기도 합니다. 예. 예,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따라서 그 예배를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과 반대로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진행돼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참 교회로서도 고민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아이디어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문화가 또 형성이 됐는데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라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교회에서 이렇게 낸 아이디어를 보면은 사진을 이제 함께 보시면요. 예. 미국에서 현재 그 시작된 예배 방법으로 바로 드라이브인 워십이라고 하는 주차장 예배가 진행돼서 화제입니다. 예. 미국 워싱턴주의 그로브 교회에서는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에서 아이디어를 따와서 비슷한 방식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미국도 현재 단체 모임 금지령이 내려진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키면서 예배도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 옥상에서 목사님의 설교와 성가대의 찬양이 진행이 되고요. 그것을 이제 교회 앞 주차장에서 성도들이 차에 탄 채로 라디오 주파수를 교회와 함께 맞춰서 그 옥상에서 진행되는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적으로도 퍼지게 됐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교회에서 실제로 주차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들이 좀 있는데요. 예. 서울 시티교회와 논산교회, 시온성 감리교회 등 여러 곳이 있는데 미국 교회처럼 예배가 진행되는 곳을 이제 마주 보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예. 아니면 실시간 유튜브 중계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것은 또 온라인 예배랑 어차피 똑같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교회 앞에서 그래도 함께 모인다라는 것에 의미를 둔 것 같아요. 그게 차량으로 모여서요. 그러게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 시간에는 창문을 내리거나 썬루프를 이렇게 열어서 함께 손을 들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들도 이렇게 사진으로도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야말로 이제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예. 뭐 앞에서도 뭐 잠시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국의 목회자들도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좀 많은 의견들이 좀 나눠져 있는데요. 네네. 우선 종교신문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실린 그 강변교회 김명혁 원로 목사의 칼럼에서는 현장 예배 중단에 대해서 나라에 심각한 재난이 일어나면은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마땅하다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는데요. 믿음을 내려놓고 의학적인 관점으로만 너무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다고 지적을 하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충신교회 박준순 원로 목사도 인터뷰를 통해서 참 어쩔 수 없는 조치였지만 훗날의 자랑스러운 역사나 그런 위대한 결단이었다고 기록되지는 못할 것 같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같은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관련해서 더 이것에 집중을 해서 신앙적 성찰학이라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교회, 주일 예배도 잠시 중단할 수 있다. 왜냐,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김태영 총회장은 주일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예배를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전염병 시국에서는 예배 형태는 바꿀 수도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교회는 방역 당국의 지침에 잘 협조해야 되고 정부 또한 교회를 대립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협력으로 손잡아 같이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예, 이제 부활절을 계기로 예배당 예배를 재개하는 교회도 좀 많아질 텐데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서의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한국교회는 사실 방역 당국의 지침을 솔직히 다른 어느 곳보다도 더 철저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지난주 예방 지침을 어긴 교회가 전체 교회의 1%도 훨씬 못 미치는 비율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교회 내 코로나 감염자 비율도 역시 전체의 1.5%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만을 타겟으로 잡고 제한을 강제한다면 이것 또한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죠. 분명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다른 장소들이 있을 텐데 교회만 계속 주시하고 있다면 오히려 다른 곳에서의 위험은 예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표하는 좀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다만 교회로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에 성도들이 좀 더 마음을 다해서 형식적이지 않고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조건 사회적 분위기에 맞서서 그렇게 싸우려고만 하는 것을 이제 좀 내려놓고요. 좋은 신앙인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요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이제 개화 시기가 예년에 비해서 일주일 이상 빨라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이 꽃을 좀 보러 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충객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 점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얘기들이 좀 있을까요? 뭐 말씀하셨듯이 좀 봄이 성큼 이렇게 다가왔는데요. 사진처럼 저렇게 실제로 꽃이 이렇게 이제 만발을 했습니다. 이제 올해 사진인 거죠? 네, 올해 사진입니다. 다 이렇게 꽃이 만개를 폈고요. 빈 거리가 다시 활기를 되찾기도 좀 했지만 감염이 크게 확산될 수 있다고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번에 여의도 벚꽃 축제를 결국 취소를 하고 그쪽 길목을 오는 11일까지 모두 폐쇄 조치를 했고요. 잠실 석촌호수도 오는 12일까지 일시 폐쇄 조치를 해서 아직 현 상황에 대해서 안심하기는 절대 이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막을 수는 없는 일인데 나들이를 나가시는 분들은 한 길로 나란히 이제 거리를 두고 걷기 같은 지침이 이제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이제 나들이를 나가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철저한 주의가 당부되지만 또 한편으로 답답하고 이제 지쳐있던 마음을 좀 맑은 날씨 속에서
가벼운 너무 이제 하드하지 않은 가벼운 나들이로 이제 풀면서 조금이나마 힘을 얻는 국민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또 이렇게 계절이 지나고 또 새롭게 봄이 오는 것처럼 정말 이 어려움도 좀 새로운 계절이 오는 것처럼 거치기를 우리가 좀 바라겠습니다. 네, 조은경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